안녕하세요. 혹시 사이버 보안 업무를 하다 보면 매일 똑같은 위협이랑 싸우는 키보드 전쟁 같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오늘 분석에서는요, 그 치열한 전쟁터에서 딱 한 걸음만 물러나서 전체 전장을 조망하는 사이버 방어라는 더 큰 그림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새로운 전략적 관점을 한번 찾아보시죠. 이 말 정말 공감되지 않으세요? 끊임없이 울리는 경고 알림, 끝도 없이 나오는 취약점 보고서. 맞아요. 우리는 종종 이 모니터 안에서 벌어지는 작은 전투에 너무 매몰된 나머지 이 싸움이 사실은 훨씬 거대한 전쟁의 일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5단계를 따라서 키보드 앞에서 벌이는 싸움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더 큰 전략적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그 길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키보드 전쟁을 넘어서입니다. 여기서는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그 위협들이 사실은 얼마나 거대한 지정학적 충돌과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전체 지형 속에서 나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막아야 하는 이 랜섬웨어 공격이요. 어쩌면 특정 국가의 지원을 받는 해킹 그룹의 소행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데이터가 국제 무역 분쟁의 핵심 타깃일 수도 있죠. 이처럼 내가 싸우고 있는 이 전장의 전체 디도를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전략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이버 공간을 전쟁터에 비유하는 게 그냥 느낌만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섹션에서는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해왔던 여러 사이버 보안 개념들이 사실은 군대의 디지털 그림자, 그러니까 군사 전략에서 직접 비롯되었다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핵심 보안 원칙들은요, 알고 보면 대부분 군사교리나 작전 계획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혼란스럽고 복잡한 사이버 공간에 군사작전과 같은 명확한 구조와 질서를 부여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레드팀과 블루팀. 이건 모의전투 훈련에서 온 개념이고요. 심층 방어는 적의 공격을 여러 겹으로 막아내는 요새 방어 개념에서 유래했습니다. 이처럼 군사적인 사고방식은 사이버 보안에 아주 체계적인 접근법을 선물해 준 셈이죠. 자, 이제 세 번째. 어쩌면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는 사이버 보안과 사이버 방어라는 말을 거의 같은 뜻으로 막 섞어 쓰곤 하잖아요. 하지만 이 둘의 차이를 정확히 아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새로운 관점의 시작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이버 방어와 사이버 보안, 이 둘은 정말 같은 의미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안에 우리가 그 키보드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이 표가 모든 걸 말해주는데요. 제가 좀 더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사이버 방어는요, 성을 지키는 총사령관의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적이 쳐들어오는지 파악하고 설령 성벽 일부가 무너지더라도 왕을 지키는 최후의 미션을 완주하는 것, 즉 복원력이 가장 중요하죠. 반면에 사이버 보안은 성벽을 단단하게 쌓고 무기를 점검하고 순찰을 도는 병사의 역할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취약점을 줄여서 공격 자체를 예방하는 데 집중하는 거죠. 방어가 전장에서 이기는 법에 대한 이야기라면 보안은 개별 전투에서 살아남는 법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서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사이버 보안의 플레이북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 전통적인 접근 방식에 어떻게 방어라는 전략적인 렌즈를 더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전통적인 사이버 보안은 보통 이 4가지 기둥 위에 세워집니다. 선제적 보호, 규정 준수, 위기 관리, 다 익숙한 얘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네 번째, 적대 세력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불특정 다수의 위협에 대비한다는 건데요. 이것이 바로 특정 적을 상정하는 사이버 방어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NIST나 MIT ATT&CK 같은 프레임워크를 많이 쓰잖아요. 이건 굉장히 유용한 지도 같은 겁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목적지는 아니라는 거죠.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우리 조직의 상황에 맞춰서 비판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논의했던 모든 개념들을 하나로 쫙 엮어서 이 더 큰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우리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변화예요. 누군가 공격하겠지라는 막연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우리 금융회사를 노리는 바로 저 해킹 그룹은 어떤 방식으로 침투하는가처럼 특정 적을 정확히 인지하고 그들의 전술, 기술, 절차, 즉 TPS에 맞춰서 방어 전략을 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의미의 사이버 방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분석의 결론입니다. 이처럼 더 넓은 전략적 지형을 이해하는 것은요, 단순히 똑똑해지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는 업무를 훨씬 더 의미 있게 만들어주고 여러분을 결국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전문가로 만들어줄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깁니다. 전체 지형을 보는 이 새로운 관점이 여러분의 매일의 싸움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업무를 단순히 보안이 아닌 방어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세요. 분명히 이전과는 전혀 다른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의 관점을 바꾸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그 지지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